플랜 V 스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JNJ를 꿈꾸며 플랜 V가 바라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미래 차트입니다. 좀 뜬금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존버 이유와 글씨가 너무 크네요. 다시 한번 조금 작게 해서 존버 이유, 투자 이유, 그쵸? 이런 것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항상 외쳤죠. 플랜 V가 바라는 삼형제의 미래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게 존슨앤존슨 월봉 차트예요. 리만 때 꼬꾸라지고 올라섰다가 네, 중간에 꼬꾸라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플랜 V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어떻게 대할까요? 중장기 프로젝트예요. 저는 미래의 존슨앤존슨 같은 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플랜 V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요 정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쵸?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 시기에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가 되고 싶어요. 지난 과거 해안이 있으셨던 형님 누님분들이 요맘때에 들고 계신다고 추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을 즐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자리의 주주가 되실 텐데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 5년, 10년 뒤를 보고 가보자. 네, 저는 그거예요. 제 마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미래에 5년 뒤, 10년 뒤에 나 이때 매수하길 잘했어. 그때 참 혼란스러웠지만 코로나도 뭐 복잡했고 막 유럽 실물 경제 위기, 그치? 중간에 어려운 일들 많았지. 그리고 둘이서 미국, 중국 맨날 싸웠지. 중간에 브릭스 파산 이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견뎠고 결국 난 여기에 와 있네. 그리고 매년 주식 배당 받네. 현금 배당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요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짧고 굵게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화이자가 아닌 존슨앤존슨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죠? 많이 적진 않았어요.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왜 필요하냐면요. 중장기 계좌 때문에 그래요. 플랜 V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네,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이미. 이게 전 오늘 월봉만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이때가 리만입니다. 리만 직전 고가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볼게요. 그리고 V자 반등을 그 당시에 했었죠. 잠깐 우스갯소리로 형님들 그때 이제 이맘때 이제 일단 주린이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서울 반도체 아시는 분. 그죠? 서울 반도체랑 막 시총 1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 어찌됐든 V자 반동을 하고 유럽 재정 위기를 두들겨 맞고 그 이후에 길고 긴 5년 이상의 지독한 횡보를 하다가 심지어 이때도 제약바이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거품이 빠지고 중간에 이때 뭐 경협 테마, 뭐 제약 니네가 잘났니, 경협이 잘났니 막 주들주들끼리 많이 싸웠었죠. 예, 그런 해프닝도 있었었고 지금 코로나를 맞고서 지금 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10년 어땠습니까? 지수? 2007, 8년 고점 이 권역대에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박스피예요. 우리나라 시장 망했다니까요. 나스닥 차트로 현실감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무너지고 이게 리만입니다. 여기에 선을 그어볼게요. 올라와서 우리나라는 한 이쯤에서 망가지고 여기서 깨져서 여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기간은 같았는데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날아갔잖아요. 대세 상승으로. 네. 삼성전자가 아니라 애플 같은 걸 샀었어야죠. 그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려면은 중장기 계좌 그리고 단기 운용 계좌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플랜 V는 다 해요. 어, 단기 운영은 즉 작전주나 테마주를 의미합니다. 2020년, 21년, 22년에 각각 대박주는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플랜 V는 올바른 투자 습관 그리고 존슨앤존슨 차트를 오늘 보여드렸죠. 이게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이 이유는 중장기 우리나라 이렇게 망한 우리나라 시장 제 판단에 망했다고 봅니다. 이 망한 시장에서는 종목 선정을 장기 투자하기 좋은 회사 있죠? 이거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45조라는 돈이 43조죠? 고객 예탁금이 들어와 있어요. 개미들의 갈 곳 잃은 이 돈, 네. 지금 정부, 그리고 어떤 기관계, 외국인들, 그쵸? 또 누가 있을까요? 증권사? 증권사도 뭐 기관계지만.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침을. 이거 어떻게 빨아먹을까? 얘네 지금 머리 터질 겁니다. 지금, 와,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가짜는 테마들 지금 막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 매매할 줄도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건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고 플랜 V를 구독을 박으셨다면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하기 좋은 회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 선택만큼은 탁월하셨다고 했죠? 삼형제 주주분들 종목 선택만큼은 저는 탁월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우리도 존슨앤존슨처럼 이런 주주가 돼보자고요. 알고도 못 먹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자고요. 우리 과거를 회상하자고요. 나중에. 그쵸?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셔도 상관없다 정도로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접근이 다릅니다.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중장기 계좌에는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안 박으면은 방송 수위를 좀 올리면 바보입니다. 예, 모르니까 못 먹는 거예요. 무지해서. 네, 모르니까 못 먹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안 살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하지만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매매 안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방송 구독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존버 이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중장기 계좌에 안 박으면 바보입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셀트리온이 여기서 했던 짓이 흡사하다. 이거 올라갔을 때 누가 먹었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죠. 여기에서 못 먹었던 이유는 재료에 대한 이유의 부족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플랜 V는 1대1대1로 박으라고 외쳤죠. 결과적으로 제 그림은 더 커요. 결과적으로 존슨앤존슨처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안에는 분명히 얘네들이 합병이 될 거고 따라서 1대1대1로 박은 겁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완전 달라요. 그와 동시에 저는 단타 매매도 잘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작전주, 테마주들 다 좋아하고요. 또 심지어 잘합니다. 하지만 이거 네. 그리고 중장기 계좌 이거에 안 박으면 바보예요. 삼형제. 이건 박으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제 마음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또 제가 또 조금 방송을 수위 조절 100%를 다 표현 못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 방송 따라할까봐. 다른 분들이 제가 유튜버잖아요. 다른 분들이 따라할까봐 오픈을 다 못하겠어요. 그거 무서워서. 네. 좀 어이없으시죠? 네, 그냥 알려드리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도. 이 차트를 쫙 깔아놓고 각각의 사건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저는 다 알아요.
이해 되십니까? 저는 이걸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왜냐면 이걸 다 아니까. 그쵸? 형님들, 누님들, 제 말 뭔지 아시죠? 이때의 권역대에 들고 계신 형님, 누님들, 플랜 V가 이때는 못 잡았지만, 이땐 잡아가지고, 이 미래의 존슨 앤 존슨 이때의 주주가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이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근거, 요거 두 개로 한번 다시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2008년도 회장님이 망언을 합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 오늘 뭐 흐름 좋았잖아요. 어제 오늘. 예, 뭐 이런 거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희일비. 물론 저는 단타 매매를 해요. 예, 다른 종목도 많이 하지만 그런 방송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2008년도에 회장님이 망언했다는 얘기는 제가 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여기에서 일단 육안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당시 제 기억에는 매출액이 600억대고요. 영업이익이 200억대예요. 순이익은 잘 모르겠어요. 뭐 대충 그래요, 이 시기에. 근데 회장님이 2015년까지 시기적으로는 밑에 이제 이 시기입니다. 2015년까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죠. 이익을 5천억을 찍겠다 라고 망언을 합니다. 망언. 말도 안 되잖아요. 25배를 늘리겠대요. 영업이익을. 당시 200억밖에 안 되는데 당시 시총 한 1조 정도 됐죠? 근데 어떻게 됐죠? 예, 됐잖아요. 2017년도에 됐어요. 2년 차이로. 당시 이 매출액과 환산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이 되려면요. 매출액을 그 당시에 마진율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한 1.5조는 돼야 돼요. 그쵸? 맞습니까? 25 곱하면은 25 맞죠? 근데 영업이익을 5천억을 찍겠다. 근데 매출액은 이때 당시에 1조도 안 됐어요. 9천억대였죠? 1조가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엔. 어, 이뤄냈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 이 2016년도에 김영기 당시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2026년까지 매출액 10조를 찍겠다라까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회장님이 망언한 거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망언을 하십니다. 2030년까지 매출액 30조를 찍겠다고요. 30조. 망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화이자 얘 잡겠대요. 얘 잡으러 간다. 화이자의 영업이익이 얼마죠? 네. 어찌됐든 잡으러 간대요. 근데 셀트리온 마진율이면은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매출액 30조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셀트리온 마진을 놓고 봤을 때 마진율이 좋게 혹은 영익률을 이런 것까지는 제가 따지는 거는 지금 그런 방송 성격은 아니고 지난 과거에 2008년에 한 거를 2, 3년 텀으로 맞췄고요. 당시에 현실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5, 6천 원 정도의 매수가 기준으로 바닥 대비 80배가 올랐어요. 그죠? 2015년 플러스 3년에 2018년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80배? 그건 좀 힘들겠죠. 지금 36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수장 주가가 포함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거의 40만 원 찍었죠. 39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나겠죠? 회장님 말이 맞다면 30초 찍으면은 존슨앤존슨 같은 차트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몇 배? 몇 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시총을 구하는 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그냥 대충 박아보면은 최소 시총이 100조는 무조건 넘어요. 100조가. 100조는 무조건 넘고 100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조가 돼요. 최소. 그리고 많게는 200에서 400조까지 되겠죠. 저도 망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삼형제 시총이 셀트리온 20만원 기준으로 시총이 40조입니다. 네. 그거의 10배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 계좌래요. 중장기 계좌. 네. 플랜V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면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이걸 삼형제를 들고 있으면 우리의 인상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몰빵?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 많잖아요. 따라서 장기 투자 계좌 있죠. 여기에 좀 박자. 제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깔게요. 그렇다고 뭐 400조? 5년 10년 뒤에 400조? 예,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보시면 알겠죠. 형님 누님분들은 아시잖아요. 산 증인이고 이게 진짜 400조까지 찍을 수 있고 200조, 400조를 찍을 수 있으려면 회사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심지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들어가셔서 버틸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개미들은 못 먹는다니까요. 이 상승폭이 작지도 않을 겁니다. 미리 예언하지만. 글쎄요. 그거를 제가 이거를 방송하는 이유 말씀드리죠 항상.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 저는 이 말 한번 유튜브 방송 통해서 믿어볼게요. 제가 저한테 과연 진짜 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슨앤존슨 차트예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요. 따라서 플랜 V는 단타 매매도 좋아하지만 미래를 꿈꾸고요. 화이자 까러 갑시다. 제가 맨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뭉쳐야 될 겁니다. 혹시라도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 이제 최근 흐름이 답답했는데 셀즈와 셀캔 잘 가고 있으니까 특별한 말씀은 안 드려도 셀트리온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 박스를 잡아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도 이게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그게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약간 그냥 육안으로 보기 쉽게 차트에 너무 의존하시는 맛이되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면은 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게 곧 나올 거예요. 머지않아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어요. 그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이미 여기를 오늘 이제 좀 시세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기 정도까지 저는 눌릴 수도 있겠거니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 봉으로써.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정도 자리를 혹시 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진입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죠. 혹은 단타 계좌 진입이고. 그쵸? 플랜 V의 삼형제 평단은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투 계좌 평단은. 그건 나중에 뭐 한 몇 년 뒤에나 한번 재미삼아서 공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친구들은 단타 매매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하고 지금 집권 여당이 미는 이 집권 그것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집권 여당 있죠? 얘네들이 어떤 고유 테마가 있어요. 예, 저는 번갈아 가면서 매매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항상 기승을 부리는 건 제약바이오예요. 이 정도만 참고하고 아세요. 이 큰 흐름. 지금 집권 여당 관련된 테마는 전 매매를 다 해요. 그게 뭐든 간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중장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기로에 있어요. 포텐이 터질 겁니다. 포텐. 어마어마할 거예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희 일비 마세요. 저는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5년, 10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내 방송 따갈까봐. 그때 가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를 꿈꾸면서 우리 기분 좋게 자자.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또 제가 또 내일 또 방송을 또 다른 걸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미래의 셀트리온 주주가 꼭 돼 있자고요. 네. 여러분들 성투를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